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에 관한 것인데요. 파이너는 미국의 교육과정 연구 흐름을 전통주의, 개념경험주의, 재개념주의로 분류했죠. 이 셋 중에서 전통주의하고 개념경험주의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소개했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재개념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등장. 2.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어원. 3. 전통적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 4. 파이너의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 영역 분류. 5. 교육에 시사하는 점. 먼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어느 학문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보통 개별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특정 주제에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서로 알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연구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그 규모가 커지고 연대도 강해지겠고요. 그 다음에는 꼭 주도하는 학자들이나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도로 학술대회가 열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학회를 만들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학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열면서 학회지도 내고 그러는데요.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재개념주의가 생겨나는 과정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1960년대 말에 이미 기존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생겼는데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목소리들이 커졌죠.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 분야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움직임 또는 운동은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 이론 또는 재개념주의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재개념화의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1973년에 모여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휴브너,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였고요. 교육과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파이너고요. 파이너는 이후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념주의 또는 재개념주의자라는 용어는요. 1975년에 출판된 교육과정 이론화 재개념주의자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에 파이너와 그의 동료들은 교육과정학의 이해라는 책을 1995년에 내놓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들은 교육과정 분야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을 거치면서 타일러의 논리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이해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의 이해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재개념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기존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이 어때야 한다는 데에는 단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관점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탐구 영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교육과정의 어원, 우리가 하려는 것은 말이죠. 교육과정의 재개념화인데요. 여기 재자가 붙어 있는 걸 보면 교육과정 개념이 이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개념화하자는 것은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개념화하자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요. 교육과정의 어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커리큘럼의 번역인데요. 커리큘럼은 또 라틴어 단어 쿠레레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원래 쿠레레는 달리는 코스, 경주 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말을 타고 경주를 할 때는요. 먼저 출발점을 정해놓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죠.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달리는데요. 이것에 빗대서 커리큘럼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과정,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학습의 코스,
학습 내용이나 경험 내용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사적인 이해인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실러부스, 교수 요목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가장 넓게는 교육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 오다가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자는 사람들은요, 커리큘럼을 교육 경험을 통한 개개인의 의미 형성 과정, 개인의 의미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개념주의자들은 커리큘럼을 명사적으로 이해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동사적 이해의 쿠레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쿠레레로 복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동사적 이해는 학습자,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어원과 재개념주의자들의 재해석에 이어서요. 3. 전통적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재개념주의자들이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자는 이유는 교육과정이 가르쳐지는 학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은 말이죠. 학교 비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뭐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나요? 학교란 기성세대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편리한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것의 수행을 훈련받은 후 그 성취를 보여주는 장소다. 이 인용이 입에 잘 붙지는 않는데요. 파이너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인용은요,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또 기능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뒤르켐의 사회화 정의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조금 전에 한 인용을 조금 쉽게 바꾸면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이죠.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교육과정 개발이란 과학적 효율적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1918년에 보빗이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은 바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죠. 교육연구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를 이야기할 때 고려되는 것은 프로그램, 교수자료, 교수법, 기술, 목표, 평가다. 여러분들이요, 교육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수 설계 모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모두 교육과정 개발의 일환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그러면 어때야 하냐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어를 바꾸면 효율적이어야 한다,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학교는 사회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교육과정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뭐 학교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냐? 비과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르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해온 것,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재개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재개념주의자들은 도대체 기존의 학교와 교육과정 또는 그 연구에 대해서 뭘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죠. 앞에서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재개념주의자들은요, 학생이 외부 세계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체포되고 통제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게다가 억압, 통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은 이렇게 제공된 것의 수행을 훈련받고 평가를 통해 성취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학생에게 뜻하는 것은 학생 또는 나는 제공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다시 말하면 주체성을 잃은 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을 나라고 바꿔보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재개념주의자들은 이러한 나는 내 삶의 주인, 주체로서의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사실은 거의 배타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또 사회가 기대하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소외 또는 자기소외가 일어난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자기소외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행위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요. 사실은 내가 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비판 철학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학교에 대한 재개념주의자들의 비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학생에게 전달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개발됐다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재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나의 실존적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인간화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재개념주의자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그들이 해결하려는 것은 뭐고 또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뭔지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타자, 자기소외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주체로서 실존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휴머니즘을 배울 때 나오는 것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휴머니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삶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기회에 다시 기억해 두세요. 재개념주의자들은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억압, 타자, 자기소외, 삶과의 괴리도 있네요. 한마디로 비인간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럼 그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재개념주의자들은 이렇게 된 주 원인이 과학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과학은 현대사회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얘기했듯이 재개념주의자들은 과학주의 또는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는데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든 실증주의, 행동주의, 경험과학 뭐라고 하든 다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이 도대체 뭔데 비판하고 있는지 알면 되는데요. 과학이 뭔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개념주의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은 좁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을 뜻하잖아요. 여기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도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편성, 객관성, 가치중립성입니다. 가치중립성은 공정성 또는 몰가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몰가치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윤리학이나 철학이 다루는 가치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해야 될 또 한 가지는요. 과학의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이고 과학의 조건은 보편성, 객관성, 가치중립성 또는 몰가치성을 갖추어야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개념주의자들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였죠? 인간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자기 삶의 주인 주체로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실존적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개인이 각자 독특한 삶을 사는데 보편성 맞지 않죠? 인간은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물론 아니죠. 게다가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니까 몰가치성도 아니죠. 자, 이제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자들이요. 왜 과학적인 교육과정 개발 같은 것을 비판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죠.
이렇게 해서 재개념주의자들은 과학, 행동주의, 실증주의 같은 것들과 구별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현상학, 정신분석학 같은 것들입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것들의 전통적인 기원은 유럽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재개념주의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다 쓰자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야들은 매우 이질적인 것인데요. 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여기 우리 주제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주체성, 삶, 삶의 경험, 실존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이죠. 자연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 그리고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념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심하고 탐구 영역은 단일하지 않은데요. 그냥 단일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매우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열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파이너가 1995년에 출간한 교육과정학의 이해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연구, 정치적 관점에서의 연구, 인종적 관점, 성평등주의, 현상학적 관점,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 자서전과 전기적 방법을 통한 연구, 심리적, 신학적, 제도적, 국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그냥 듣기에도 숨찰 정도로 다양하죠. 이들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것 몇 가지를 보면요. 사실은 교육과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죠. 쿠렐의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 탐구, 파이너가 아마 대표적일 테고요.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 탐구, 교육사회학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애플, 심리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탐구, 예술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스너, 영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교육과정 탐구도 요즘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재개념주의자들은요. 동사적 이해로서의 코레레로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학생이 달리는 코스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경험을 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적 경험이기도 하고요. 학교는 사회 안에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요. 수행해야 할 일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이 지식 전달에 치중하고요. 가르침은 지시하고 그리고 배움은 훈련과 동일시되고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한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육이 교사와 학생의 주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존적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재개념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고재희 21세기 교육과정의 이해, 김대현 교육과정의 이해, 박승열 교사를 세우는 교육과정, 파이너, 윌리엄 파이너와 교육과정 이론 등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